안녕하세요. 세영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소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수학학습을 돕는 디지털 기기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학습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념 설명에서 문제풀이로 이어지는 수학 수업을 경험해온 우리 부모님들께는 사실 디지털 기기의 필요성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조작 활동을 통한 개념의 발견과 확인을 중요시하는 수학 교과에서는 개별 디지털 기기 보급 이전에도 실험과 조작 활동을 통해 교과 수업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시각적으로만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별 디지털 기기가 학생들에게도 보급되면서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 활동을 수행하며 수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수학학습을 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도구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무조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도구의 특성과 우리 아이의 학습 유형을 잘 이해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도구를 선택하여 활용해야만 진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디지털 기기를 재미있게 가지고 놀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 디지털 도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도구의 특성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소개될 수학학습 디지털 도구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해 봤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산부터 도형까지 수학학습의 전 영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영역에 따른 분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특성에 따른 분류를 잘 기억하셔야만 도구 선택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우선 그래핑 계산기 기반의 학습 도구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핑 계산기란 수식을 입력하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도구인데요. 시각화를 통해 문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입력값을 조작함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를 관찰하며 개념과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데스모스입니다. 여기서는 그래프 도구뿐만 아니라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작도 도구, 3차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3D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데스모스의 장점은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만든 아주 많은 수업 활동들이 제작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잘 구성된 활동을 학생들이 순서에 맞게 따라가기만 하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요. 활동 상황과 결과를 교사가 한눈에 파악하면서 학습 속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수업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에서 활용하기엔 어렵고 학교 수업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지오매스입니다. 데스모스와 비슷한 작도, 그래프 도구를 2차원과 3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특징적인 블록 코딩과 쌓기나무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 안에서 여러 도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형태를 구현할 수 있어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활용합니다. 알지오매스에도 잘 만들어진 학습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검색을 통해 학습이 필요한 개념을 찾아 자기주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1 교육과정은 체계적으로 구현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오지브라입니다. 비슷하게 그래프 도구, 작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확률 분포 곡선을 그려주는 기능이 있어서 고등학교 통계단원 학습에 유용합니다. 이 도구의 장점은 노트 기능입니다. 화이트보드 안에 모든 도구를 삽입할 수 있고 그 위에 손글씨로 문제풀이도 가능하며 공유 기능을 활용한 협동학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지브라에도 다양한 학습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습활동, 실험활동, 강의 자료까지 있고 영역별 분류도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에 용이합니다.
지금부터는 주로 중학교 통계 수업에서 활용되는 학습 도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시대에 통계는 수학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통계 조사부터 처리, 결론 도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수행해 보는 방법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그 실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제에 따라 통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전에는 조사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세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수집도 가능해졌고요. 아니면 이미 조사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제의 폭도 넓고 조사 결과의 신뢰도도 높겠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아이들은 생각의 폭을 넓히고 정말로 본인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좋은 점이 많지만 분석을 위한 계산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돕는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통계 수치가 계산되고 통계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수식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 계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없죠. 그 불필요한 과정을 수행해주고 시간을 단축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는 도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풀고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위해 수학 수업 중에도 협동학습과 발표 수업을 자주 진행하는데요. 우선 공유 작업을 돕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의견을 모으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이나 구글 문서 같은 특정 도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개별 디지털 기기 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문서 앱의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협동학습을 합니다. 협동학습의 산출물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발표 자료가 필요하겠죠.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도 학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학습한 개념을 정리하고 조직화하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자료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 디자인적 요소에 치중하느라 개념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오리고 붙이느라 그리느라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기도 했습니다. 디자인을 돕는 캔바나 미리 캔버스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요한 개념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문제풀이 앱입니다.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풀이를 검색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앞에서 다뤘던 그래핑 계산기 기능도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서로 다른 다양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수학의 묘미인데요. 이 앱은 문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다양한 풀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편리한 나머지 아이들이 고민도 해보지 않고 바로 풀이를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충분히 고민해보고 풀이를 접해야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잘못된 풀이가 검색되는 경우도 있어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미 유발입니다. 수학은 많은 아이들에게 참 어려운 과목이죠. 그래서 학습 의욕과 흥미가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재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의지를 북돋을 수 있습니다. EBS 매스는 영상, 강의, 만화, 게임, 조작 실험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학습 자료를 구성해 놓은 수학학습 종합 지원 사이트입니다.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모두 제공하고요. 내용도 교육과정 분석에 기반해서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학습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수업 중에도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형태의 자료를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울 수학학습 메타버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수학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게임과 같은 체험 콘텐츠에 참여하면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학습 결과 피드백도 해주고 있습니다. 수학의 나선형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습 내용들이라서 학교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클래스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수학학습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건이라는 수학학습 웹사이트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조작학습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흥미 유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고요. 교과 내용과 수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놓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이지만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사용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번역해 줍니다. 다음은 조작학습 도구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학에서의 조작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주 활용됩니다. 수업에서 사용할 때는 전문가인 교사가 잘 구성된 수업의 일부로 활용하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쓰려고 하면 너무 자유도가 높아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 도구가 제공하는 액티비티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조작하고 놀이하게 두면서 아이들이 개념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조작 도구는 팻이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수학, 과학 교과의 실험을 제공하고 있고 수학 자료는 현재 48종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각각이 아주 의미 있고 잘 만들어진 활동들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 개념을 학습하는 시기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조작 도구는 폴리패드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메시건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도구인데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수학 교구들을 디지털로 구현해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칠교놀이라고 불리는 탱그램이나 수개념을 학습하기 좋은 막대 블럭들, 양팔 저울, 확률 실험에 사용되는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 이외에도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수학 수업 중 교구를 사용하고 싶어도 학교에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수량이 부족해서 또는 너무 무겁고 부피가 커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개별 디지털 기기 보급을 통해 이런 제약 없이 교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개별 학습에 활용하실 때에는 예제 버튼을 눌러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 아이에게 필요한 활동을 검색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작 도구는 매스러닝센터라는 수학학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구들입니다. 주로 초등 수학 개념 형성을 위해 사용하기에 좋은 지오보드, 시계 읽기, 분수 막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모난 판에 박힌 못에 고무줄을 걸어 도형을 만드는 지오보드 도구는 오프라인 수학학습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디지털로 구현해 놓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이지만 번역도 되고 굉장히 직관적이라 사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하듯 자유롭게 조작 활동을 수행하며 도형과 수개념을 체득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학학습 전 과정을 제공하고 학습 결과를 기반으로 취약 부분 보완을 돕는 코스웨어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무료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에서 초등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똑똑 수학탐험대입니다. 현재는 초등 1에서 4학년의 학습 내용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적 요소를 활용해 학습을 촉진합니다. 학교 수업과 연계하면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I가 맞춤형 활동을 추천해주고 선생님께서 그 결과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학습에 사용하더라도 회원 가입만으로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학부모님께서 학습 결과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칸 아카데미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교육 서비스인데요. 미국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있지만 한국의 교육과정에 맞춰 컨텐츠들을 재구성해 놓아 큰 어려움 없이 자기주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전 과정의 학습을 제공하고 아이의 학년에 맞춰 학습을 시작하거나 코스 챌린지가 각 단계마다 있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 이후 적정 단계에서 학습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학습 진도율, 숙련도 등 학습 결과를 시각화하여 관리해주고 활동을 완료하면 포인트를 제공하여 학습 의욕을 촉진합니다. 학교 진도와 병행하여 집에서 재미있게 혼자 예습, 복습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학습 도구입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 성향과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이를 돕는 도구 2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에스크메스는 앞서 소개드린 알지오메스 연계 사이트입니다. 수학 교육을 지원하는 컨텐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학 교사나 학부모님께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의 수학 진단 검사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성향을 진단하는 수학 클리닉 사전 검사, 그리고 초등 3에서 6학년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는 수학 학습 진단 검사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수학학습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인 학습 결손의 진단과 보정을 돕는 기초학력 지원 사이트 베이스캠프입니다. 수학 교과는 위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조금만 누적되어도 진도를 따라가는 게 무척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혼자 공부를 시작한다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죠. 베이스캠프는 학생이 회원 가입만으로도 진단과 학습을 시작할 수 있고 정확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자료와 관리를 제공합니다. 초등 1학년부터 고등 1학년까지의 학습 내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 보완 목적뿐만 아니라 수학의 기본 개념을 개별 속도에 맞게 학습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는 수학 수업과 학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보다 즐겁고 수월하게 수학 교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수학학습 도구들의 특성과 종류들 잘 이해하셨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문항이 학습 도구들의 특성을 요약해주고 있으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기능인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도구들 직접 체험해 보아야 그 기능과 효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여 탐색해 보세요.